요즘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안타깝고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차오르면서 한편으로는 치안에 대한 불안하고 여러 걱정이 들 텐데요. 실제로 저희 로맨즈가 있는 경기 지역에서는 요즘 이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은 가장 안전하다고 여길 만한 공간인데 그런 곳에서 범죄 피해를 당하면 어린 나이 피해자는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클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늘어나고 있는 것이며 가해자들이 법적으로 어떤 참교육을 받게 될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의 경우 경기도 수원과 성남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두 사건의 발생 경위는 비슷합니다. 각자 아파트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뒤쫓아 엘리베이터에 타고 내려서는 복도와 현관 앞에서 강제적으로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입니다. 진짜 몹쓸 한 거죠. 첫 번째 공통점은 아파트에서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해자가 둘 다 초등학생이고 가해자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 등이 있겠네요. 다른 건 또 뭐가 있을까요? 가해자의 나이가 10대, 고등학생이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이 두 사건 말고도 10월 초에 경기도 화성과 수원에서 이틀에 걸쳐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10대 여성의 목을 조른 다음 폭행,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각자 다른 2명의 여성을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가해자 역시 성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한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전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요. 피해자 연령이 되게 낮다는 점,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면 알 수 있듯이 성범죄는 결코 성인만 저지르는 범죄가 아니에요. 지금 비슷한 사건인데 누구는 구속되어 있고 또 다른 누구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신영범 변호사님은 앞으로 이 사건의 주범들이 어떤 수준의 처벌을 받을 것 같나요? 제 생각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합의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합의 여부에 따라서 합의가 되면은 가정법원에 가서 소년법 적용을 받고, 합의가 안 되면 형사법원에서 실형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안 변호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번에 다른 영상에서 이미 언급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나이에 따라서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저희가 언급하고 있는 사건의 가해자들은 이 세 가지 중에 범죄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호처분 외에도 벌금형, 징역형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받으면 어쩌지 싶은 건데요. 어쨌든 성범죄자인데 성인들처럼 전자발찌는 못 채울까요? 전자발찌 같은 경우에 전자장치 부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착 여부를 정하게 되는 건데 피고인이 아무리 미성년자라 해도 얼마든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부착 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가 없습니다. 성범죄는 정말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초범도 실형을 피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죄지을 생각도, 그리고 죄짓지도 마세요. 절대! 영상을 보면서 뭐야 이거 몇 주 전에 보도한 사건 아니야 싶어서 보면 잘 보면 또 다른 사건이죠? 맞아요. 저희가 담당 변호사는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모방 범죄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생판 모르는 20대 여성의 머리를 발로 차 큰 부상을 입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가해자는 결국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 사건을 비롯해 경기 의양 지역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의양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과 저희가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들은 모두 흡사하고 비슷합니다. 범죄를 모방하는 것 또한 죄질이 가볍지 않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얼마 전에 10대 남학생이 채팅 앱으로 만난 또래 여학생을 살해한 것도 발생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자마자 이것도 또 따라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그게 생각나네요. 과외 앱으로 알게 된 자신 또래인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한 정유령 사건. 사실 요즘은 인터넷에 뉴스만 봐도 워낙 범행 동기며 방법이며 그런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극단적인 컨텐츠들도 10대 청소년들을 비롯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쉽게 범죄를 따라할 수 없도록 범죄를 모방하면 더욱 강하게
청소년이라 해도 강력 사건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반성을 뉘우칠 만큼 엄격한 잣대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혁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격하게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성숙한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남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미성년자가 과연 옛날에 입법을 했을 때의 미성년자와 동일한가? 정서적 수준이나 신체적 수준이 한층 올라왔기 때문에 똑같은 17세, 16세라도 좀 더 성인의 법응하게 처벌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순간의 생각과 욕구를 참지 못하고 사건의 가해자가 돼버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영상으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피해자에게는 절대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그리고 자신은 법으로 하여금 결코 가볍지 못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로맨지 신혁범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였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